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가 국가전력망 전체를 아예 싹 뜯어고치는 아주 거대한 계획을 세웠다는 거요? 오늘은 바로 그 야심찬 계획과 그 배경에 숨겨진 대한민국의 거대한 에너지 불균형 문제에 대해 아주 쉽고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문제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전기를 8번째로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네,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니까 당연히 우리나라가 산업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근데 말이죠. 바로 그 화려한 이면에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아주 거대한 도전 과제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그럼 이 어마어마한 전기는 대체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문제의 진짜 핵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쓰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전기를 어디서 만드느냐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한마디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랑 전기를 쓰는 대도시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생산하는 곳 따로 쓰는 곳 따로. 이걸 바로 지리적 불균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 지도 한번 보세요. 딱 보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에 보이는 게 석탄화력 발전소, 오른쪽이 원자력 발전소 위치거든요. 어때요? 대부분 충남, 경부, 전남, 부산 이렇게 해안가에 쫙 몰려있죠? 자, 그럼 반대로 전기를 쓰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 수비의 거의 40%가 수도권, 딱 이 한 곳에서 다 쓰는 거예요. 만드는 곳이랑 쓰는 곳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지도가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파란 막대가 생산량이고요. 주황색 막대가 소비량입니다. 그리고 저 화살표들 보이시죠? 저게 바로 전기가 부족한 수도권이랑 대도시를 향해서 전기가 이동하는 경로예요. 와, 저 먼 거리를 달려가야 한다니 정말 엄청난 요정 아닙니까? 이게 그냥 지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구나 하고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 전체에 정말 어마어마한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렇게 많은 전기를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까지 보내야 해요. 이건 그냥 전선 하나 연결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국토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고 또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불균형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첫째, 전기를 멀리 보내려면 당연히 아주 크고 높은 송전탑이랑 송전선로가 필요하겠죠. 이걸 전국에 계속 지어야만 하는 거예요. 둘째, 이걸 지으려면 당연히 그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셋째, 전기는 멀리 보낼수록 손실이 생겨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비용들, 건설 비용, 갈등 해결 비용, 전력 손실 비용, 이게 다 결국 우리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지 숫자로 확 와닿으실 겁니다. 보세요. 서울의 전력 자급률 고작 9%, 대전은요 3%예요. 와, 자기가 쓸 전기의 10분의 1도 채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발전소가 많은 충남, 부산, 인천 같은 곳은요, 자기가 쓰고도 남아서 필요한 양의 2배가 넘는 전기를 만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기존의 국가전력망에 대한 생각을 아예 180도 뒤집는 아주 혁신적인 법안을 내놓은 거죠. 그 이름은 바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입니다. 네, 이름이 좀 길죠? 하지만 이 법이 바로 우리나라의 이 거대한 에너지 불균형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예전 방식이 뭐냐면 저 멀리 있는 거대한 중앙주방에서 모든 음식을 다 만들어서 전국으로 배달해주는 거였어요. 근데 분산에너지는 그게 아니라 우리 동네 곳곳에 작지만 맛있는 빵집들이 생겨서 갓 구운 빵을 바로바로 공급해주는 거예요. 어때요? 훨씬 신선하고 빠르고 효율적이겠죠? 네, 바로 우리 동네 발전소 시대가 열리는 건데요. 그럼 이 새로운 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지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방법은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서울처럼 전기를 엄청 많이 쓰는 지역을 특화 지역으로 딱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지역 안에다가 발전소를 짓는 사업자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양이 늘어나겠죠? 그럼 외부에서 전기를 끌어올 필요가 줄어들고 결국 국가 전체 전력망의 부담도 확 줄어드는 그런 구조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최첨단 기술들이 든든하게 받쳐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작은 발전소들을 IT 기술로 하나로 묶어서 마치 하나의 큰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가상발전소, 또 남는 전기를 거대한 배터리에 저장해두는 에너지 저장 장치도 필수고요. 더 나아가서 전기를 열로 바꾸거나 전기차 배터리를 거꾸로 활용하는 섹터 커플링 같은 신기술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똑똑하게 연결하고 제어하는 두뇌, 바로 스마트 그리드가 이 새로운 에너지 시대의 핵심 신경망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각 지역이 자기가 쓸 에너지는 자기가 좀 더 책임지도록 만들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느 한 발전소나 송전망에 문제가 생겨도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지 않는 훨씬 더 튼튼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대의 착별을 고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분산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선택한 거죠. 하지만 과연 이 거대한 전환이 첨단 산업과 거대 도시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대한민국의 심장을 계속해서 힘차게 뛰게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에너지 혁명의 성공 여부에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